안녕하세요. 전통주 갤러리 김예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술 테마 박물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와 함께 전시를 둘러보실 건데요. 먼저 이쪽에 보시면 술의 재료와 그 제조에 관해서 간단한 설명을 저와 함께 둘러보시도록 할게요. 술은 무엇으로 어떻게 빚을까? 술의 원료와 그 술을 빚는 과정을 간단하게 저랑 함께 보실 건데요. 먼저 술을 빚는 6가지 재료라고 해서 육재라고 합니다. 물론 쌀, 누룩, 물이 있어야 술이 완성이 되지만 그와 함께 이제 마음, 그리고 그 담는 그릇, 그리고 술을 빚을 때의 온도, 이 3가지도 정말 중요하다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사람의 마음이겠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 술을 빚는지에 대해서 안쪽으로 보시면서 저랑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쁜 인형과 함께 어떻게 술을 빚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마음을 정갈히 하라. 먼저 우리 옛 조상님들은 술을 빚기 전에 그 마시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정갈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재료, 쌀, 누룩, 물, 이 3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누룩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맷돌에 밀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곡물 재료를 갈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누룩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누룩은 발효제 역할을 하면서 쌀과 함께 이제 술을 만들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누룩도 성형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누룩틀에 누룩을 넣어서 잘 밟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법제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 법제는 누룩을 잘 발효시킨 다음에 햇볕에서 잘 말려서 그 누룩치나 약간 이런 나쁜 것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쌀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쌀도 100세라고 해서 예전에는 100번을 씻은 만큼 그 쌀을 정말 깨끗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을 깨끗하게 씻었으면 불린 다음에 당연히 쪄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고두밥을 찝니다. 이런 식으로 잘 익은 고두밥이 되면 보시면 누룩과 이제 잘 분쇄된 누룩과 함께 쌀을 함께 이렇게 버무린다고 합니다. 버무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온기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살아 숨쉬는 우리술이라고 해서 이런 항아리, 온기에다가 잘 넣어서 잘 닫아서 적정한 온도에다가 발효를 시킵니다. 사실 항아리는 정말 숨쉬는 도구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항아리도 이렇게 숨을 쉰다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맑은 물이 이렇게 동동 뜹니다. 쌀알이 동동 떠 있을 때는 동동추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이제 그 맑은 물을 청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수를 사용해서 떠내는 술도 청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주를 이제 떠내기 전에 이제 술을 그대로 거르게 되면은 이제 탁한 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탁주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막걸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2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막걸리, 탁주 사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전에는 막 걸러서 신선하게 마셨다라고 하는 막걸리는 이 청주를 떠낸 다음에 남은 지게미와 함께 물을 섞어서 막 걸러서 신선하게 마셨다는 의미로서 막걸리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청주를 가지고 맑은 술, 이렇게 소주꼬를 통해서 소주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술통,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술춘이라고 하는 술 옮기는 도구도 사용을 했고 다른 술 옮겨 담는 용기도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됐으면 어떻게 해야겠죠? 일단 저희가 마실 수 있도록 술이 배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형과 함께 잘 보실 수 있는 술 만들기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술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거기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보시면 발효와 발효 과정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술은 사람이 빚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빚는다. 그래서 효소가 전분질을 당화해서 그 효모가 사실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술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술이 괴어오른다고 해요. 이 발효 과정에서 이제 술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소리도 자글자글 들리는데 이쪽에 보시면 발효가 보여요. 술이 괴어오르는, 술이 발효가 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밑술과 덧술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양주, 삼양주, 오양주, 그리고 단양주도 있어요. 술을 한 번에 빚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밑술과 덧술을 나눠서 2양주 이상으로 술을 빚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밑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량효모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 우량효모라고 하면은 이 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튼튼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인데요. 보통은 술 및 주모라고도 불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효모를 다량으로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밑술은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뭐 구멍떡으로 만들면 뭐 오메기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화주도 될 수도 있고요. 재료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도 술의 이름과 맛이 다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게 우리나라 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죽, 설기떡, 구멍떡, 물송편, 인절미, 개떡, 범벅, 고두밥,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술은 빚고 있는데요. 보시면 덧술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술에서 이제 묻고 이제 그 위로 쌀을 더 덧대어서 이제 우량효모에다가 더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면은 그 효모들이 밥을 먹고 더 힘이 나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말씀드린 그대로 증식시킨 밑술을 바탕으로 2번, 3번 빚는 술이라고 해서 덧술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덧술이 2번, 3번 지나면 3양주, 4양주, 5양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밑술과 덧술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옆에 바로 보시면 이렇게 형상화가 되어 있는 모형으로 잘 나와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동수 항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독대항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어떻게 우리 술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모형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먼저 탁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탁주는 아시는 것처럼 서민들의 술이라고 또 알려져 있죠. 걸쭉하고 감칠맛이 진한 술이 우리나라 탁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수를 통해서 청주를 얻고, 그 청주를 가지고 소주꼬리를 통해서 이렇게 증류주를 받는 이런 과정인데요. 청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용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맑은 술을 걸러내는 그 맑은 우리나라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맑은 술을 가지고 이렇게 요 항아리 안에다가, 요 항아리 밑에 안에 넣어서 끓이면 그 끓인 청주가 기화가 되면서 맑은 물, 찬물과 맞닿으면서 액화가 되면서 떨어지는 술이 소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응축된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형이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서 다음에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술의 제조와 재료에 관해서 간단하게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술을 알고 오셔도 모르고 방문하셔도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입이 딱 벌어지면서 와 하면서 계속 둘러보실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술 테마박물관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